좀비기요. 정답입니다. 정답. 뭐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기타의 이유로 그 자격을 보궐선거. 정답입니다. 정답. 정답입니다. 대단합니다. 니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한강의 기적. 정답입니다. 정답. 첼로. 아닙니다. 첼로 아닙니다. 오보에. 정답입니다. 정답. 정답입니다. 노르웨이. 뭐라고요? 노르웨이. 정답입니다. 남극에 세운 우리나라 두 번 장보고 기지. 정답입니다. 정답. 정답입니다. 천만 원의 상금을 획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과 4학년 박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쟁쟁한 교수님들이 서는 자리에 학생으로는 스토리텔러 중은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너무 기쁘고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뭐 지식을 뽐내고 이렇게 온 게 아니고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정답입니다를 8번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인생과 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인생은 퀴즈쇼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대100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나가서 12단계까지 갔어요. 12단계 최후의 2인이 남았어요. 2명이서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틀렸던 문제인데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나무 목자가 3개 있으면 2개가 수풀림이고 3개는 빽빽한 3이죠. 그죠? 예, 그러면 손 숫자가 3개 있으면 무슨 글자가 될까요? 1번 양치질할 수, 2번 암벽탈 수, 3번 소매치기 할 수.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문제였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틀렸는데. 정답은 뭐라고 아시는 분? 2번? 왠지 손을 쓸 것 같잖아요. 그죠? 예, 정답은 3번입니다. 너무 좋죠? 자, 이게 바로 퀴즈라는 겁니다. 퀴즈라는 게. 퀴즈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틀렸다 이거에서 기분 나빠요? 아니죠. 맞추니까 기분 되게 좋죠. 이게 퀴즈는 인생 같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슬프고 기쁘고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게 모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또 너무 서둘러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까 보면은 6승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최저임금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렇게 하길래 제가 눌렀어요. 7,530원. 오답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갑자기 끝까지 들으니까 그러면 10시간 일하면 얼마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퀴즈쇼거든요. 그래서 성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8승을 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큰 게 뭐냐면 순발력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빨리 깨우치는 거, 빨리 누르는 거. 자, 여기서는 자막이 나오지만 퀴즈쇼를 혹시 나갈지도 모르겠지만 퀴즈쇼는 듣고 푸는 문제예요. 듣고 푸는 문제인데 제가 보통 여러분들보다 조금 유리한 게 있어요. 왜냐, 제가 시각장애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잘 들립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는 환자고요. 2급 중증 장애인입니다. 근데 티가 안 나죠. 그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 오늘도 투석을 하고 올라왔거든요, 서울로. 근데 이 장애인들 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자, 여러분들은 장애인들 하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불쌍하다? 좀 도와줘야 되겠다? 뭐 힘들겠다? 안쓰럽다? 이렇게 하시죠. 자, 저도 처음에 대학에 1학년 들어갈 때 장애를 안고 대학을 들어왔거든요. 제가 교육학과 1학년 딱 들어왔는데 남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MT를 갔는데 이만한 짐을 저보고 다 들고 가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백을 해요. 제가 이런 장애가 있어서 힘드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분이 뜯어서 음료수를 하나씩 옮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도 잘못된 인식을 가졌던 게 뭐냐면 도움을 할 때 눈을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와줄까, 폐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 분이 있으면 좀 먼저 손을 내밀고 눈을 보면 웃어주세요. 이렇게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웃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시각장애는 뭐 있는 거고요. 제가 딴 거는 괜찮은데 높낮이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3세 아동같이 걸어가다 푹푹 넘어져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제가 장애인 공부를 또 했어요. 하면서 이래 보면 스스로 많이 위축되고 숨어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방송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패 끼치고 이러면 나도 싫은데 그런 생각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드라마를 한 편을 봐요. 그리고 제가 있는 처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게 되고 40살에 장가도 못 갔는데 장애도 가지고 정말 인생 바닥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활기차졌던 이유가 하나 뭐냐면 집에 가만히 보다가 드라마 한 편을 봐요. 이렇게 쫙 이렇게 보다가 혹시 그 드라마 중에 달자의 봄이라는 드라마 보시는 분 계세요? 거기 보면 채림이라는 여자 배우가 30살 넘게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백마탄 왕자를 꿈꾸고 연하 남자랑 사귀는 걸 꿈꾸고 양다리를 한번 해봤는 그걸 꿈꾸다가 여러 가지 성장해가는 그런 드라마였거든요. 그러면서 엄청 직장 상사한테 혼나고 그 다음에 남자한테 차이고 뭐 하다가 이 마스카라가 번져가 범벅이 되면서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하는 얘기 대사가 있어요. 엔딩으로 사람은 누구나 바닥에 떨어질 수 있대요. 근데 그걸 남 탓으로 하면 다시 재기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들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인생에서 곤두박질 치며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모든 탓을 남에게 돌리며 자포자기한 사람은 두 번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 근데 저 그걸 갖다가 듣고 제가 인생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퀴즈쇼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제가 퀴즈쇼에 도전했는 게 한 30번 도전을 했어요. 다 탈락했어요. 근데 제가 이 장애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제 상황을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거죠. 다 잘 풀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저거 얘기 들었었죠? 그 부탄의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거. 근데 너무 못 살잖아요. 근데 왜 행복 지수가 높으냐?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하거든요.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 인정하기 전에 제가 학생회장으로 그 교육학과 학생회장입니다. 학생회장인데 대구에서 학생회장을 하면서 장애인으로 하기 힘들어요, 사실.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해요. 제가 공부를 못했는 것은 뭐 탓입니다. 행사를 많이 갑니다. 이렇게 탓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학교가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대요. 근데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요만큼이라 인정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재밌는 게 방송대학교거든요. 마찬가지로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고 뭐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말을 하면 그 모든 게 풀리는 게 없어요. 제가 교육학과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뭐 방어 기제라는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인간마다 다 있는 내용이지만 사람은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남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이라 생각하면 뭐든지 바뀌더라고요. 소소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서 퀴즈쇼에 8연승을 하게 되었어요. 상금을 1,000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상금을 받으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도대체 상금이 어디 있을 거냐. 그래서 농담으로 제가 호이호시 갈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사실은 저도 뭐 이런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 방송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싶어요. 근데 그게 뭐 마음대로 쉽지는 않지만 작은 변화들이 크게 바뀌어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지를 마무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퀴즈쇼 같이 이렇게 쭉 가는데 퀴즈를 풀 때 있잖아요. 내 실력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죠, 그죠? 그러면 항상 성공을 하고 이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집에 가서 눈 감고 딱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인정을 안 한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건 하나 있어요. 나이 든 거. 내 나이 인정 못해. 근데 마음은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인정해 나가면 그게 행복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하나하나 할 때 인정을 하시고 하나하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행복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처음에 저 혼자 망설였어요. 주위에서는 학생회장이 되고 이거 일을 봐주고 자기 일보다는 상대방 도와주는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를 주면서 망설였던 부분이 뭐냐면 폐를 끼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도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모든 그 커밍아웃이라죠. 제가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합니다. 대신 말은 참 잘하고요. 똑똑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도 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불편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인정하고 나서 학생회장을 정말로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인정하고 밝히고 숨기지 말고 떳떳하게 하면 모든 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